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하고 지금 테슬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S&P 500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수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지수가 일단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갈 때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지수가 내려갔던데 이때부터 내려갔죠. 실질적으로 내려갔던 날짜를 본다면은 거의 지금 이제 2월 26일부터 내려갔는데, 자, 테슬라는 그에 반해서 이때부터 먼저 꺾였다는 거죠. 꺾이는 날짜가 좀 빨랐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꺾였고 여기는 일단 2월 달부터 꺾였다. 그러니까 꺾이는 것도 훨씬 더 빨리 꺾였다는 거죠. 여기보다도 훨씬 더 빨리 꺾였고, 자, 그다음 또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요 날부터 올라갔으니까 그때가 지금은 이제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부터 올라갔는데,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S&P 500 지수를 본다면은 올라갔던 폭이 4월 9일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올라갔죠. 올라갔던 것도 훨씬 더 일단은 빨리 올라갔고 내려가는 건 늦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빨리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짧았다는 건데 얘는 상당히 길었다는 거겠죠. 폭 자체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 달까지 하락세가 깊었고 얘는 하락세가 짧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것도 지금 이때는 뭐 4월 9일이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늦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겠죠.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훨씬 더 테슬라보다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일단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데 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단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그래서 400달러를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 자, 그것이 관건이겠죠. 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내려갔던 하락폭은 좀 반등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에서 꺾어진다기보다는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이번에 400달러 돌파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식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립서비스라든지 그에 따른 숫자 그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일단 테슬라다. 반등이 있는데 자, 400달러를 다 돌파하는 것들이 어떤 트릭을 통해서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막 빠져서 완전히 주가가 끝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좀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S&P 500이 계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얘도 상승은 되는데 중요한 건 400달러 어떻게 돌파할지가 좀 관건이 되고 있다. 안 그러면은 조금 400달러 돌파하는데 또 조금의 시간은 또 걸리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와 더불어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조금 더 40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0월 29일 날 있죠. 그 S&P 500 지수는 요때가 고점이 아니고 요때가 고점이 있는데 자, 요때 고점을 치면서 그때가 엔비디아가 더 많은 고점을 나타냈죠. 즉 이때의 대장주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똑같은 날짜에 3월 30일 있죠. 2월 28일, 2월 30일 정도, 2월 28일 정도에 전쟁이 났으니까 한 달 후에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아까 보셨던 테슬라는 얘가 훨씬 더 늦게 간데 얘는 같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을 같이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슷한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다. 그나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하고 지금 이제 동등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수가 꺾여서 완전히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 한 주가는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옆으로 좀 눕지만은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인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될 때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가 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이죠. 그럼 우리가 웬만하면은 지금 이제 분산 투자해서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더 강한 종목들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AMD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AMD고, 이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와 똑같은 날짜입니다. 10월 29일 날 고점을 찍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고점인데, 이때가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갈 때 저 고점을 찍었는데, 똑같았는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될 것이, S&P 500 지수가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똑같은 날짜입니다. 여기도 3월 30일 바닥을 찍었고, 3월 30일 바닥을 찍었죠. 자, 그런데 아까 엔비디아하고 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것점을 본다면은 이쪽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고점을 아까 엔비디아는 돌파를 못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MD는 고급까지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훨씬 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가 더욱더 강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테슬라, 그 다음 우리가 봤듯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강한 쪽에 있는 것은 AMD가 강하고 그다음 엔비디아, 그다음 테슬라 순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일단 강한 종목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셨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반드시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AMD가 날아가는 이유 있죠.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GPU와 더불어서 그래서 GPU 플러스 CPU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날아가고 있다 해서 그걸 뒤로 가셔서 완전히 백도어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멘텀 스토리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것이 숫자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등락이 상당히 심하고 베타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인데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일단 비교해 드렸던 이유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보다 더 가는 종목들은 더 가는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지수하고 항상 비교하셔서 지수보다 강한지 지수보다 약한지를 우리가 항상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샌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만 보면은 이것이 지금 고점인지 아니면 뭐 저점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PS를 보게 되면 요때가 43인데, 지금 43달러인데, 2027년도 되면 100달러로 넘어가죠. 엄청나게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플랫되면서 여기는 이제 성장이 멈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98달러, 82달러, 45달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2027년도 아무리 초창기라든지 아니면 중반까지 아니면 올해 말까지 정도는 아직까지는 달릴 수 있는 여건은 조금은 더 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EPS의 성장이 그렇다는 거겠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의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117%, 83% 매출의 성장이 꺾이죠. 물론 매출은 약간씩은 늘어나는데 2018년도 되면 매출의 성장이 꺾이니까 주가 자체도 일단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2027년도 잘 가면 2017년도 중반이고 못 가면은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현재 주가가 다 올라왔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107달러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멀티플 얼마를 곱해주면은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107달러에다가 좀 8달러 8배수 정도 곱해줬다는 이제 멀티플이 요 정도 곱하니까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900불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곱해줘야만이 제로된 적정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문제인데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자, 여기는 일단 20배수 정도 현재로 받고 있죠. 자, 근데 섹터 평균은 23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 패그 배수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0.09니까 93% 정도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 멀티플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멀티플 더 많이 주면 뭐 20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주가 자체는 더 많이 날라가죠. 그래서 107달러인데 20배수 해주게 되면은 2000달러까지 본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2000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20배수 해주면 100달러 넘어가니까 이거 자체는 뭐 2000달러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2000달러 이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지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런 게 P 멀티플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종하고 같이 비슷한 업종끼리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볼 종목들은 보게 되면은 저기서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하고 멀티플 같이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가장 일단 지금 1년 동안 현재 몸 속에서 P 멀티플 자체를 본다면 이거는 5배수 정도 되고 있거든요. 10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이유는 좀 계산한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샌디스크가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여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즉 말해서 요 부분의 멀티플인데 일단 요거는 자체가 미인값이죠. 그러니까 평균값의 멀티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멀티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 보시게 되면은 샌디스크 같은 16배수,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배수,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6.36배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1배수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아마 10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적어도 한 10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배수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배수를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한 1000불 정도, 1000불 이상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적정 주가 자체가 한 10배수 정도는 가능한데 20배수 주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20배수를 주면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한 10배수 정도 보수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는 한 1071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가 일단은 1000불, 그 정도가 일단 직전으로 고점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거기서 일단 더 많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더 배수를 더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2000불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00불 내지는 그런 데서는 한 번은 익절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꺾이는 시점이 오면은 좀 우리가 조금씩 팔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시나리오를 짜기는 한 1000불 정도에 짜놓고, 자,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또 계속해서 달릴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익절 후에 또 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멀티플이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확장이 될지,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10배수를 줄지 뭐 15배수를 줄지 그때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파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야는 주가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15불대 있죠. 15불대에서 요 라인대에서 갭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갭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요 라인대를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요번에 5월 7일 날 있죠. 그때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든지 가이던스가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요번에 그때 떨어졌을 때가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안 좋아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요번에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2010년도 1분기 있죠. 그때 EPS 자체가 저번보다도 좀 낮게 형성돼 있다. 0.20. 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매출 자체도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앞으로 일단 가이던스가 좋다면은 주가는 좀 더 달릴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파가의 적정 주가를 한번 보면 2027년도가 3.35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4배수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4배수밖에 못 주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섹터 평균이 아직 이런 것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로는 뭐 4.97배수밖에 못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23배수죠. 그럼 상당히 일단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패그 배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배수나 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같이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상대 평가니까. 그래서 동무들이 있죠. 그 동무들을 보시게 되면 동무들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동무들은 누가 있냐? 파가야가 있고, 업스타트 있고, 어펌이 있고, 그 다음에 랜딩클럽 이렇게 소파 이런 것들 있죠. 누홀딩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핀테크 업체들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아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밸류에이션하고 성장을 한번 볼 건데, 저 밸류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파가야 같은 경우는 포월드 기준으로 4.9배수인데, 자, 랜딩클럽이 9.67배수죠. 나머지는 뭐 거기다가 10배수 넘어가고 있고, 소파이는 30배수니까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 있고, 보통은 한 15배수 정도 주고 있고, 렌팅클럽만 한 9배수 정도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성장에서 여기가 파가야가 17%밖에 안 나옵니다. 업스타트 이런 데는 43%, 어펌도 30%, 소파이도 거의 30% 정도 있으니까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얘는 멀티플을 많이 못 준다는 겁니다. 성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도 성장이 15%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는 17%고 15%니까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여기는 9배수 정도 받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4배수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저평가된 건 맞다. 적어도 한 9배수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9배수 정도를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027년도죠. 3.35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좀 길게 본다면 3.35에다가 9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는 30불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는 일단 상대평가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좋아야 되는데, 그 가이던스가 일단 저번에 이야기하기를,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영진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관건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가야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본다면 일단 15불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이 주가가 더 많이 가면서 그 다음 라인대인 20불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까지가 아무래도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넘어서게 되면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는데 그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 난 요 정도가 되고 있어서 요걸 넘어서는 것 자체가 요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넘어선다면 20불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